어제 네. 또 반가운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네. 민주당에서 그 차기 당권에 도전한 박찬대 의원의 대표 발의로 네.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네. 이거 내용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범의 사면 복권은 제한한다. 네. 그리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 보조금을 뺏는다.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도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 공동 발의를 했어요. 왜냐 헌정 질서 파괴와 국가를 근간을 흔든 것 범죄가 내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5.16 쿠데타나 12.12 쿠데타 이런 거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12.12 쿠데타에 5.16 쿠데타는 아예 처벌이 안 됐고요. 박정희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처벌이 안 됐고 12.12 쿠데타도 한 10여 년 후에 단죄는 됐지만은 또 솜방망이로 뭐 사면 복권하고 하다 보니까 이 역사가 12.3에도 반복된 겁니다. 이제는 그 그렇죠.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절대 내란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단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관련자들의 사면 복권을 제한을 해서 내란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내란과 연루된 정당이나 정당에서 내란 수괴를 배출한 경우는 거기에 대한 원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고보조금 이거 국고보조금도 국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평화롭게 더불어 잘 살게 만들라고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이런 걸 내란 정당이나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나 내란을 우두머리를 배출한 정당에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가 된 것이고요. 이것은 꼭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12.3 내란만은 여기에 연루됐던 사람은 단죄하고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꺼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또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아주 칼같이 그냥 네, 뿌리를 잘라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관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역사에 관용을 하게 되면은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예.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런 내란과 같은 이런 사건에는 관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고님, 사성 장군 출신이시니까 이거를 이제 주요하게 사실 여쭙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엄에 대한 정당성, 명분을 찾기 위해서 윤석열과 또 국방부 장관이었죠. 이 내란 수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일부러 도발한 이 죄를 가지고 내란 특검이 외환의 죄를 물으려고 조사 중이잖아요. 네. 이 혐의에 대해서 묻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외환 혐의를 네.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네. 보세요? 외환죄는 충분히 물을 수가 있죠. 외환죄 속에는 외환 유치죄는 좀 묻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외환 유치죄는 적국가 통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통모보다는 우리가 유도를 했으니까 그 안에 외환죄 속에는 이적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일반 이적행위라든가 또는 여적, 모병 이적, 시설 제공 이적, 시설 파괴 이적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이적죄는 쉽게 물을 수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이런 전쟁을 유발해서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 이것은 천인공노할 일이잖아요. 네. 사실 비상계엄은 조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대부분이 북한 요소가 90%입니다. 북한에서 도발을 해서 전시가 되거나 사변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거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국지전 예. 같은 거 일어나면 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대의 명분을 축적하려고 국지전이나 전쟁을 유발했다. 대통령과 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건데 전쟁을 유발해서 평화를 깬다는 건 천인공노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명명백백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중에 외환죄 중에 외환 유치죄가 좀 어려운 거고 적국가 통모했는지 그런 걸 찾기 어렵잖아요. 예. 북한과 협력했는지 그런데
이 일반 이적죄라든가 그 안에 있는 죄 속에는 그런 죄들은 묻기가 쉽죠. 예. 네, 그 오늘 보니까 부승찬 의원이 같은 당이시죠. 네, 군형법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는데 네, 이 역시 불법 전투를 개시하려고 한 혐의니까 네. 이 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세요? 군형법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군형법은 일반 죄보다도 훨씬 더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군형법에 나오는 조항들도 저는 적용이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지금 군형법보다는 내란죄, 외환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것은 특검에서 잘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네, 예. 네, 그런데 또 오늘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사실 이 무인기 침투 작전에 주요하게 중심을 잡았던 그 사령부가 네. 드론 작전 사령부잖아요. 네. 이때 사령관이 김용대 드론 작전 네. 사령관인데 지금 7일부터 9일까지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시기가 정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휴가를 내서 혹시 증거 인멸이라든지 네. 다른 걸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시기상 보면은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드론 사령부에 대해서 무인기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부대가 드론 사령부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드론 사령부에 근무하는 실무자 간부들이 계속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환죄의 핵심 수사 대상 부대가 드론 사령부입니다. 그럼 왜 이 외환 특검에서 외환죄 수사가 막 시작됐는데 드론 사령관이 왜 휴가를 가느냐? 예. 그것은 이와 관련된 여러 사람하고 입을 맞춘다든가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을 맞춘다든가 이렇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좀 정확히 수사를 해야 되겠다. 네. 빨리 속도감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간의 행적, 오늘까지 휴가인데 네, 지난 3일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어떤 일을 벌였을지는 모르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네. 이 사람도 이제 내란 주요 혐의자잖아요. 이 사람도 입장이 좀 재판에서와는 좀 다르게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깊이 후회한다. 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증인 신문을 포기하기도 하고 입장이 돌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이 사항이 되면은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나는 잘못 없었다 밑에서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저 군 출신으로서 군의 지휘관은 또는 국군 통수권자나 군의 지휘관들은 책임은 내가 지고 공은 부하에게 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내란 수계는 다 자기는 안 하고 밑에가 했다라고 예, 그렇죠. 발뺌하고 책임 회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 자기가 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덮어 쓸 수가 있잖아요. 그 동안은 뭐 같은 충안고고 같은 뭐 국군 통수권자라서 본인이 여러 가지 증언을 그 사실과 다르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중죄를 더 많이 짓겠다 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는 게 낫겠다로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 또 파면됐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새로 탄생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고 하면 정상 참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세를 바꾼 것 같고 이 윤석열 구속되면은 더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밖에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또 제대로 증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증인이나 또는 주요 임무 종사자나 또는 관련자들이. 근데 이제 윤석열 구속되면은 이제 그 외압이라든가 또는 눈치 볼 게 없잖아요. 그럼 진실을 더 얘기할 걸로 예. 보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수사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진정성은 의심을 받죠. 했으면 진작 후회했어야지. 네.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니까 후회하는 척 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형량을 줄이기 위한 네. 전략적인 접근이다라고 네, 네. 보시는 건데. 네. 예. 근데 일단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중에는 사전에 본인은 계엄을 모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증거로 검찰에서 내란 특검에서 제시하기 어려운 거는 발뺌하고 있잖아요. 네. 사전에 모의한 바가 없다. 사실 이미 사전에 여러 번 윤석열과 그 김용현, 여인영이 만나서 그럼요. 그런 얘기를 예. 했던 증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런 것들을 이실직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증거가 확보하기가 검찰에서도 어려울 겁니다. 내란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발뺌을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증거 제시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부인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법적인 또는 정치적인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전략 속에 이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것부터 양심 고백을 그러니까요. 해야죠. 실제 윤석열 내란 수계가 언제 만나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때는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뭐 이렇게 양심 고백하듯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증거 제시가 어렵다는 걸 알고 본인이 극구 부인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본인만 빠져나가려는 네. 그런 모습이다라고 네, 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석열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증언들이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네, 거죠. 네. 예, 김건희 얘기도 좀 네.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VIP 제로잖아요. 그렇죠. 네, 이 V 제로 노릇을 했던 김건희도 역시나 구속 대상이 돼야 될 거고 빠르게 포토라인에 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김영선 공천 개입 관련해서 어제 이제 김건희 특검이 조사에 착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제 또 나왔던 보도 중에 하나가 네. 김건희 이 전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로부터 공천을 양보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김 여사로부터 김상민 그 당시 부장검사에게 공천을 양보해 달라라는 취지로 전화를 걸어왔다라고 진술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정희 김건희 특검보 같은 경우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들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공천 개입을 수사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특검에서는 발빠르게 지금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것만이 아니라 김건희에 대해서는 너무 많잖아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코바나 컨텐츠 불법 협찬 이런 의혹도 여러 그 팀을 나누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일각에서는 네.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된 게 많이 나올 것 같다. 네. 이런 기대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란 특검도 국정조사 청문회라든가 국방위에서 많이 밝혀졌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혜병 특검도 이미 한 80, 90% 퍼즐이 맞춰졌고 마지막 퍼즐 대통령이 경로했느냐 임성근을 풀어주는 그 노비 가 있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김건희. 예. 근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밝혀진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앞으로 많은 수사 결과들이 중간중간에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네.
방금 이제 최상병 특검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 VIP 경로설 관련해서요. 네.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으로 꼽혔었던 이 김태효 네. 전 안보실 1차장 관련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어요. 네, 네, 그러면 그렇죠. 이 사람을 통해서 네. 어떤 진술들을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라고 네. 보시는지. 그 김태호로부터 저는 핵심이 7월 31일 날 네. 대통령이 주관한 수석 비서관 회의를 했는데 그때 경로를 보고를 네. 받고 경로를 해서 임성근이 이런 걸로 사단장 자르면 어떡하느냐 그럼 누가 하면서 사단장을 하겠어? 경로했다. 이렇다고. 예? 그것이 그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때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을 한 6, 7명이 한 걸로 봐요. 안보실 핵심 요원들이 참가했는데 예. 제가 그때 국방에서 밝혔던 내용이거든요. 확인해 봤더니 윤석열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안보실장 김태호 1차장 그리고 국방비서관 하고 일부가 참가한 것 같아요. 그럼 네. 거기에 참가한 핵심이 실제 김태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그렇죠. 가잖아요. 그럼 김태호가 아마 그거 보고하기 이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 이전에 최상병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경로한 이후에 이것을 임성근을 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수사를 이번에 할 걸로 보입니다.